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 작성하시고요. 보험 없으시면 비용 먼저 내셔야 해요. 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외래 접수 창구 앞에 선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낡아 빠진 점퍼에 해진 운동화, 손에 든 비닐봉지 하나가 전 재산처럼 보였습니다. 접수 직원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작성하시고요. 보험 없으시면 비용 먼저 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50대 비서실장. 그는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누더기 차림의 노인, 그는 바로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고단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는 밤밤 인생 사연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장하겠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담동 본가 서재. 72세 강태산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 강준혁은 회장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 그룹 기획실장으로 완벽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아들이 한 여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다니. 아버지, 제 마음 정말 진심입니다. 유진이는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에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여자가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면 당연히 비슷한 집안 출신, 최소한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간호사라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 같은 집안에서 며느리라는 건 단순히 아내가 아니야.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수천 명 직원들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이 셌습니다. 유진이는 머리도 좋고 배우는 것도 빠르다고, 그런 건 다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사람됨이 문제야.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다. 특히 가난하게 자란 사람일수록 더.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70년 넘게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맑은 눈망울로 웃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은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유진이를 지켜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저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좋아, 한 달 줄게. 대신 내 방식대로 할 거다. 회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비서실장 김상철을 불렀습니다. 30년 넘게 곁을 지킨 신복이었습니다. 상철이 박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박유진, 29세, 경기도 평택 출신.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중이었습니다. 유진은 지방간호대학을 졸업하고 5년 전부터 서울대병원 내과 병동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평택의 작은 빌라 하나가 전부였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출도 좀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철이, 내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회장은 건강검진 겸해서 일반 병실로 입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VIP 병실 말고 가장 싼 6인실로 말입니다.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일반 병실에 입원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 환자 앞에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VIP 환자한테 하는 것처럼 할지 아니면 귀찮아할지 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회장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가명을 쓰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철저하게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박유진이라는 여자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알겠다며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거울 앞에 선 회장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손에 든 비닐봉지. 완벽한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회장은 담담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가명은 강철수로 정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등록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대신 낡은 경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아닌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외래 접수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회장도 그 뒤에 섰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줄을 서는 경험이었습니다. 늘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늘 특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분이라는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보험증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비용 전액 본인 부담인데 괜찮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기본 검진에 입원비 포함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에게 300만 원은 껌값이었지만 지금은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그렇게나.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를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음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게요. 그냥 할게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졸고 계셨고 어떤 아저씨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구나. 회장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특권층에 살았는지, 일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말입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당 수치도 좀 높으니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입원비는 6인실 기준 하루에 6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박유진이라는 여자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 6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회장이 배정받은 건 창문 옆 침대였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무뚝뚝하게 여기 누우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딱딱하고 좁았습니다. 평소 호텔급 침대에서 자던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입원하셨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도 혼자 입원했다고, 자식들이 다들 바빠서 통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키웠는데 늙으니까 이 모양이라고,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어쩌면 자신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다 바쁘죠 뭐. 회장이 대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돈 다 병원비로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한숨을 함께 쉬었습니다. 회장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묘하게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20대 후반의 여성.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병실 담당하게 된 박유진입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여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 회장은 유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맑은 눈, 환한 미소.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본성이었습니다. 유진은 한 명씩 침대를 돌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편찮으신 곳 있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벨 누르세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누구에게나 하는 기본적인 친절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유진이 회장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처음 입원하셨죠? 강철수님 맞으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처방받으셨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네, 받았는데 약값이. 유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약값 걱정되시죠? 어르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이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복지과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큰 병 돼요. 회장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일단 기본은 하는구나.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병실을 나간 뒤 옆 침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간호사 참 착해 보이네요. 회장이 그런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도 입원한 지 사흘 됐는데 저 간호사가 제일 친절하더라고. 다른 간호사들은 귀찮다는 듯이 대하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도 친절하다는 건가?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배식 직원이 병실로 들어와 식판을 돌렸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평소 회장이 먹던 음식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은 식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퍼석했고 국은 짰습니다. 반찬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맛이 없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났지만 회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누군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낯선 소리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여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아들이 평생을 맡겨도 될 사람일까? 일주일 뒤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빛나는 불빛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회장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회장은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병실에 불이 켜지고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회장의 침대로 왔습니다. 강철수님, 팔 좀 걷어주세요. 무뚝뚝한 말투였습니다. 회장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혈압을 재고는 기록지에 뭔가를 적더니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상태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박유진이라는 간호사는 다르긴 하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 유진은 체온을 재면서도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과 김치, 단무지 몇 조각.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가 안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드셔야죠.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 말하며 자기 죽을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참아야지. 이게 일반 사람들의 삶이니까. 오전 10시쯤 박유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유진은 한 명씩 돌며 약을 나눠줬습니다. 회장의 차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식사하셨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많이 드셔야 하는데. 약은 꼭 식후에 드셔야 속이 안 쓰려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입맛이 없어서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죠? 제가 소화 잘 되는 반찬 좀 챙겨드릴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회장이 사양했지만 유진은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병동 냉장고에 있는 거니까요. 어르신들 드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절하긴 하네.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하는 건가? 회장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회장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VIP 병동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아, 빨리 안 가져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고함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슬쩍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VIP 병실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져올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전에 시켰다고. 이래서 대학병원이야?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들 쳐다봤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얼굴이 빨개진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빨리 가져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남자는 병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간호사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게 VIP 환자의 태도인가? 평소 자신도 비서들에게 저렇게 했던 건 아닐까? 회장은 잠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유진이 복도로 나와 그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유진이 물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바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다른 환자분이 먼저 호출벨 누르셔서. 수진이라는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 잘못 아니야. VIP 환자들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유진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근데 언니, 저 환자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복도에서 저렇게 크게 소리치면 다른 환자들도 다 들리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어서 가서 가져다 드려. 유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도 VIP 환자 담당이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태도를 보였을까? 회장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담당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의사들은 한 명씩 환자를 체크했습니다. 회장의 차례가 됐습니다. 강철수님, 혈압약 드시고 계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먹고 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값 수납이 안 됐네요? 전공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러 약값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값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복지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낼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중으로 수납하세요. 약 못 드시면 혈압 조절 안 돼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의사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유진은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정말 약값 부담되시는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유진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약값 아끼려고 안 드시는 분들. 그러다가 더 큰 병 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유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복지과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차상위 계층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약은 꼭 드세요. 네,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 눈을 보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회장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게 제 일인걸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저런 걸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회장은 복도를 산책했습니다. 의사가 적당히 걷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늘 VIP 병동 진짜 힘들었어. 저 환자 보호자 완전 진상이야. 아까 그 수진이라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VIP 환자들은 원래 그래. 다른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일반 병동은 어때? 거기도 힘들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일반 병동? 거긴 환자들은 순한데 일이 많아서 힘들지. VIP는 환자 1명인데 우리가 3명이 붙잖아. 근데 일반 병동은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 넘게 봐야 하니까.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난 일반 병동이 나아.
환자들이 더 고마워하시잖아. 박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는 착해서 그래. 나는 솔직히 VIP 병동이 더 좋은데. 힘들어도 돈은 더 받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지.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난 그냥 환자들 나아지는 게 더 좋더라. 특히 일반 병동 어르신들은 작은 것에도 너무 고마워하시잖아. 유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5년 차인데도 그런 마음 유지하는 거.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건데.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 진심이긴 한가 보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만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나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삶이란 게 이런 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병원 음식을 먹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회장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좀 낫게 느껴졌습니다.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회장은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오전에 박유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유진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뭡니까, 이게? 회장이 물었습니다. 집에서 김치 좀 가져왔어요. 병원 음식 짜고 맛없잖아요. 이거 드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회장이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인데 맛있어요. 드세요, 할아버지.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어줬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환자에게 가져다 주다니.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장은 점점 병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침대도 짠 국도 시끄러운 병실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아침 박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체온계와 혈압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상 시간이에요. 오늘 체온 측정할게요.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한 명씩 침대를 돌며 체온을 쟀습니다. 회장의 차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체온계를 회장의 귀에 대며 말했습니다. 김치 드셨어요? 우리 엄마 김치 맛있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회장은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박유진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햇빛 쬐러 가시는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저도 따라갈까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간호사님도 바쁘실 텐데. 할머니가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실로 돌아오실 때 호출하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를 밀어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환자를 정원까지 모셔다 주다니. 저런 게 진짜 간호사의 모습이구나.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회장은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박유진이 그 여성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대요. 근데 돈이.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복지과에 문의해 볼게요.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며칠째였습니다. 유진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옆 침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회장이 급히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간호사님,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박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유진이 할아버지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이에요. 빨리 치료실로. 유진은 재빨리 다른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옮겨졌습니다. 유진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회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별일 없기를 바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기셨어요. 근데 유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 할아버지 가족들한테 연락했는데 아무도 안 받으시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며느리한테도 전화했는데 돈 없다고.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말해서 긴급 지원 신청했어요.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보태려고요. 회장은 놀라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간호사님이 왜 그 돈을? 할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누가 도와드려야죠.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님도 어머니 병원비 내시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달 월급으로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남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다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복도 끝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유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 간호사님. 쉬시는 시간이에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잠깐 쉬는 중이에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캔커피 하나를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니, 이런 걸. 회장이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마시려던 건데 할아버지 드리고 싶어서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회장은 유진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힘드시죠? 간호사 일이.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힘들긴 해요. 특히 요즘은 환자도 많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환자들한테 친절하시네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인데.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좀 다르던데요. 특히 VIP 환자하고 일반 환자 대하는 태도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느끼셨구나. 맞아요. 솔직히 VIP 환자들한테는 다들 더 잘해줘요. 돈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 간호사님은 안 그러시네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전 환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VIP든 일반 병실이든 아픈 건 똑같잖아요. 돈이 많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더 아픈 것도 아니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많지 않을 거예요. 다들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도 가끔은 흔들려요. VIP 병동 가면 돈도 더 받고 일도 덜 힘들 텐데.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병동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10년 전에 입원한 적 있어요.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병원비 낼 돈도 없었죠. 회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님이 우리 엄마를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밤새 엄마 옆에 앉아서 손 잡아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그분 덕분에 엄마가 살아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돈 없어도 가족 없어도 환자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는 간호사. 유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일반 병동을 선택했죠. 여기 환자들이 더 나를 필요로 하니까.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간호사님.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힘들어요. 특히 우리 엄마 병원비 낼 때. 유진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아직도 아프세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받고 계세요. 한 달에 병원비가. 유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도 VIP 병동 안 가세요? 못 가요. 가면 엄마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요. 우리 엄마를 살려준 그 간호사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완벽했습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지.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째 날 저녁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VIP 병실에 있던 환자 보호자가 일반 병동으로 넘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간호사. 왜 우리 아버지 약을 아직도 안 가져와? 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VIP 병실에서 간호사를 괴롭히던 그 사람. 한 젊은 간호사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 바로 30분 전에 말했잖아. 대학병원이 이 모양이야? 돈 내고 입원했는데 서비스가 왜 이래?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유진이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유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담당 간호사야?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일반 병동 담당이고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끼어들어?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놀라실 수 있으니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네. 여기는 병원입니다.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남자가 말을 이었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환자지원센터에 말씀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다른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회장은 병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저게 바로 프로지. 돈이 많든 적든 환자는 다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남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그냥 VIP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젊은 간호사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나서지 않았으면 나 또 당했을 거야.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하자. 어서 약 가져다 드리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다. VIP든 일반 환자든 똑같이 대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이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박유진은 완벽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VIP든 일반 환자든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말해야겠어. 그 여자와 결혼해도 좋다고. 회장은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퇴원이시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덕분에요. 간호사님 덕분입니다.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일이 없는데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약도 챙겨주시고 복지 지원도 알아봐 주시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퇴원하셔도 약은 꼭 드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외래 진료 오셔야 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뭡니까, 이게? 회장이 물었습니다. 약간의 도움이에요. 제가 복지과 선생님께 부탁해서 긴급 의료비 지원 받았어요. 할아버지 입원비 일부 지원됐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약값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청해놨어요.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유진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회장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님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김상철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응.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차에 타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박유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로 인정하시겠다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돈도 없고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놈한테 연락해. 오늘 저녁에 집에서 만나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청담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간의 가난한 노인 생활. 그 짧은 시간이 회장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 배경이 없어도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 VIP가 아니어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들. 회장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유진이라는 진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권력보다 진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사람을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회장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복받은 거야. 그날 저녁 청담동 본가 서재에서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준혁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응, 앉아라.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진이에 대해서?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준혁이 말하려 했지만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결혼해도 좋다.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예, 결혼해도 좋다고 했어. 그 여자 박유진과.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그래.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여자는 진짜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셨다니요? 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들려줬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입원했던 일, 유진이 어떻게 환자들을 돌봤는지, 자기 돈으로 다른 환자 수술비를 보탰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준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셨다니. 미안하다, 준혁아.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보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라.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마음만은 가장 부자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원래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저런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돼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부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이었어. 하지만 그 일주일이 내 인생을 바꿨어.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알게 됐어. 일주일 후 회장은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 옷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비서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병원장이 허리를 숙이며 어디가 편찮으신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한 사람을 만나러 왔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박유진 간호사. 내과 병동에 있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유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를 부르셨다고. 유진이 말하며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멈칫했습니다.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의 회장. 어르신?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일주일 전에 입원하셨던.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나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그리고 이 옷은? 유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겠구나.
나는 강태산이야. 태산그룹 회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예.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산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그리고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들어와.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 씨, 이게 무슨... 유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 아버지가 너를 테스트하셨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테스트요? 유진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유진이 물었습니다. 미안하네, 유진 씨. 하지만 우리 같은 집안에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건 신중해야 해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우리 준혁이와 결혼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를 봤어. 내가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회장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 넌 진짜라고.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마음만은 가장 부자라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병원장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유진이 당황하며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숙여야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난 지금도 내게 고마워. 그 일주일 동안 나를 환자로 대해줘서.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부탁이야. 우리 준혁이 옆에 있어줘. 그리고 나한테도 좋은 며느리가 되어줘.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최고야. 내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유진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쓰셔서. 아니야, 준혁 씨. 이해해. 나도 회장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앞으로 평생 잘할게.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태산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 박유진입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평범한 간호사라니. 회장은 그들의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평범한 집안의 간호사를 며느리로 선택했는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이 며느리를 테스트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VIP 환자든 일반 환자든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워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룹의 경영 이념이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바로 이 며느리가 그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 며느리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을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청담동 본가 정원에서 회장과 유진이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 많이 했지? 회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떨렸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당당하고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유진 씨, 회장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네, 아버님. 네, 어머니 말이야.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받으신다고 들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룹 계열사 병원이 있어. 거기 당뇨 전문 교수가 최고야. 내가 직접 부탁할 테니 어머니를 그리로 모셔.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유진이 사양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뭡니까, 이게? 유진이 물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내 집 말이야. 대출금 다 갚아놨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유진이 놀라 말했습니다. 됐어. 내 며느리가 빚 걱정하고 사는 건 안 돼.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내가 일주일 동안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뭘? 유진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노인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았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받지. 내 지위를 받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진짜 나를 봤어. 가난한 노인, 약값도 못 내는 할아버지를.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지.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평생 찾던 며느리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웅장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고집으로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손님은 100명으로 제한하자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회장이 그렇게 말했고 준혁과 유진도 동의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거울을 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준비됐니?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엄마,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울면 안 돼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엄마. 모녀는 한참을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유진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유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안 계신 유진을 위해 회장이 자원했던 것입니다. 긴장했지? 회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떨려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넌 언제나 잘해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유진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한다, 준혁아. 네, 아버지. 평생 잘할게요. 유진 씨도 행복하게. 네, 아버님. 회장이 말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고 드디어 서약의 시간이 왔습니다. 신랑 강준혁 씨, 이 여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신부 박유진 씨, 이 남자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해 주십시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준혁과 유진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은 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정말 복받은 거야.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유진 언니, 축하해. 정말 대박이야, 언니. 재벌가 며느리라니. 동료 간호사들이 유진을 둘러쌌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진짜 신기해.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니. 나도 그날 봤는데 전혀 몰랐어.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꿈만 같아.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평소에 워낙 착하게 환자들 대해서 그런 거야. 당연한 결과야.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회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6인실 옆 침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회장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초대해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수술비도 대주시고 정말 은인이십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며느리가 한 일이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며느리분이 절 살려주셨어요. 자식들도 안 돌봐주는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건강하시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 아들놈이 그 일 듣고 반성했는지 요즘 자주 와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며느리분 덕분입니다.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런 사람을 돕는 게 진짜 며느리의 일이지.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이었어. 하지만 그 일주일이 내 인생을 바꿨어.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했던 그 일주일. 처음에는 며느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 배경이 없어도 진심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 VIP가 아니어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들. 나는 그동안 뭘 본 거지? 돈만 봤나? 지위만 봤나? 회장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일주일이었습니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혁이었습니다. 들어와.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혁과 유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러 왔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라.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요. 유진이 친정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시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리고 유진 씨. 회장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님.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뭡니까, 아버님? 유진이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준혁이 할머니가 끼시던 반지야.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지. 회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귀한. 유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걸 주는 거야. 받아. 회장이 유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서요. 내가 감사하지.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네, 아버님.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유진은 병원을 그만두고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서울대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일반 병동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오늘도 병원 가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은 6인실 할아버지들 목욕 봉사하는 날이에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고. 네, 걱정 마세요. 유진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며느리,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내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응. 예전엔 돈과 지위만 봤는데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됐어. 내가 가르쳐 준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유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일주일간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했던 그 시간. 그때 나는 진짜 며느리를 찾았고 진짜 인생을 배웠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유진이가 그걸 가르쳐줬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명예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밤 인생 사연이었습니다.